이번 시간에는 국민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그 디스크 못지않게 많은 척추관 협착증 두 질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인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형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요통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죠. 저 디스크예요. 허리 아프신 분들 10명 중 어림잡아 8명 이상은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디스크. 이렇게 전 국민이 허리 하면 디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대부분 분들이 본인의 허리 통증은 디스크가 원인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 제가 서두에서 이 디스크라는 질환을 국민 척추 질환이라고 소개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크라는 질환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닌데요. 제 진료 경험상 허리 아프신 분 중에 본인의 질환을 디스크라고 알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습니다. 두 질환 모두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하지 방사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것이 다리 저리신 분들은 어김없이 저 디스크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지 방사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두 질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척추는 목, 등, 허리, 천추와 꼬리뼈 5부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실제로 보면 젤리같이 말랑말랑하게 돼 있고 이렇게 척추뼈 사이에 위치해서 쿠션 역할 등 많은 기능을 합니다. 이런 디스크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로 낡아서 누더기같이 되거나 딱딱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불룩하게 될 수도 있고 척추체 밖으로 튀어나가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닳거나 주저앉아서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 주위 뼈나 인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뼈가 밖으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스크라는 용어는 다른 부위에는 변화가 없이 순수하게 디스크가 척추 밖으로 튀어나간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증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자면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측 위의 그림은 추간판이 탈출된 상태이고요. 우측 아래 그림은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 그림은 추간판 탈출증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좌측은 정상적인 상태이고 우측은 추간판이 탈출하여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간 추간판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잘라내는 수도 있고요. 그 부위 추간판을 대부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서 상태에 따라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요즘에는 디스크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광범위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태를 디스크라는 용어로 대충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제일 아래의 화살표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정상적이지 않은 뼈와 구조물들이 척추 주위로 자라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이 상태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는 척추관 협착증의 시작 단계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 척추관 협착증이 추간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추간판이 제자리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든 탈출은 하지 않았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든 어쨌든 정상 범주를 벗어나서 변형된 추간판은
그 비정상적인 추간판 주위에 위치한 척추의 안정성을 무너뜨려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빡빡하고 밀도 있게 들어차 있던 튼튼한 구조물에서 가장 약하고 물렁하던 고무 같은 구조물이 변형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 전체 구조물들이 덜렁거리고 삐걱거리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동차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새 구조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삐걱대고 덜컹거리다가 우당탕탕 망가져 버리겠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전이지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 인대 척추 관절 주위의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게 되고 뼈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덜렁거리는 척추가 안정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뼈나 인대가 소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작용을 만든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이 바로 자라난 뼈와 인대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아지게 해서 신경을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좌측은 척추에 난 큰 구멍으로 신경이 잘 가고 있는데 우측 그림은 비정상적으로 자란 인대와 뼈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아지게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수족 안에 녹과 이물질이 쌓여서 관을 좁아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드디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증과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을 한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위의 것은 척추에는 변화가 없이 추간판만 뒤로 탈출한 상태입니다. 그 아래 척추는 추간판은 제자리에 잘 있지만 주위 뼈와 인대에 변형이 생긴 상태입니다. 척추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요. 디스크는 탈출이 된 상태이고 좌측은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누르고 우측은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또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증과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이 깔끔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런 상태가 혼재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리로 방사통이 있다고 모두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방사통은 척추에 올 수 있는 대부분 척추 질환의 공통된 증상일 뿐이지요. 배가 아프다고 전부 위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심한 경우 10여 분을 걸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터질 듯한 방사통이 시작되는 파행이라는 증상이 특징적인데요. 파행에 의한 통증은 허리를 숙이고 좀 쉬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허리를 숙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좁아졌던 통로가 넓어져서 눌려있던 신경이 좀 덜 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과는 반대되는 증상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면 방사통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허리를 숙이면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디스크. 질환명으로서 디스크라는 용어의 정의는 일상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추간판 탈출증의 의미, 둘째는 꼭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이 정상이 아니고 추간판에 이상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라면 척추에 생긴 대부분의 질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디스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보다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디스크라는 용어는 추간판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별명일 뿐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 질환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디스크라는 용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알려드린 증상은 참조만 하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